안녕하세요. 야무진 영상 사진 찍는 사진 스튜디오 사진 프로덕션 남인규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중형 디지털백 넘버원 사진계의 숨쉬는 전설 왜 또 전설이에요? 살아있는 부처 민망합니다. KP 유어스의 박무웅 대표님하고 점심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PS 박무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 먹었고 커피 한잔 하려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카페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밖에 테라스 쪽에 있는데 뭐 지금 음악도 들리고 뭐 라이브하고 좋네요. 근데 사실 오늘 예정된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쵸. 오늘 되게 중요한 행사였죠. 원래 해외에서 페이저 본사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죠. 네, 코로나 덕분에 맞추죠. 네, 앰베서더라고 모이는 행사가 있었던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초대받았었고 지금 다들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강사분께서 입국을 하시면은 다시 출국을 못 하신 상황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격리당하는데 아예 또 이제는 통제가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안타까운 상황에 원래 그 행사에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녁 식사 하신다고. 이거 이제 저희 엠버서더나 저희 강사님들 모시고 또 자리를 마련했죠. 네, 그런데 제가 저녁에는 집에 가서 해봐야 돼가지고 저희 스튜디오 잠깐 구경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시간 냈습니다. 제가 대표님 모신 이유는 다름 아니고 2020년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형 이미지 시장하고 중형 디지털백의 어떤 마켓의 큰 흐름이나 변화 같은 걸 아마 예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저희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135포맷의 디지털 카메라들이 고화소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들 전문가라면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 푸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실제로 영업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고 또 이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을 하신 대표님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는 그래서 켠 겁니다. 그래서 긴장되고 있어요. 긴장 반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페이전 세일즈를 하면서 포인트가 있거든요. 2년 주기, 3년 주기. 지금 또 센세이셔널한 게 일반 대중적인 관점에서 핸드폰 1억 화소가 그게 지금 할 말이 많죠. 그러면 휴대폰이 1억 화소를 지원을 한다, 표현을 한다라는 게 과연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실제 퀄리티를 떠나가지고 1억 화소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제가 페이전 세일즈를 하면서 항상 느낀 게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하고 관련되거든요. 고화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욕구나 열망? 제가 뭐 2년 주기, 3년 주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DSLR에서 처음으로 2천만 화소가 나왔고 풀프레임이 나왔고 뭐 중형에서 또 뭐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 최초의 풀프레임이 나오고 뭐 그런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런 것들이 사진가들한테 이제 센세이셔널한 반응들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럴 때마다 페이전도 위기가 왔어요. DSLR이 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제 페이전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또 뭔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또 페이전한테 도전이 되는 해가 아닌가. 지금 XF처럼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제 인피니티 플랫폼 관련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많은 이슈가 됐었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후속에 나오는 XT 같은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새로 나오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뭐 관계된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거 진짜 물건이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었었거든요. 원론적으로 보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뽑아내는 게 궁극적인 작품 실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사 아까 이제 대표님 시장님하고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센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지원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 렌즈, 센서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바디는 이제 수단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것들이 다 맞아줘야지 궁극의 이미지 퀄리티가 나와요. 가끔씩 저런 얘기들을 하세요. 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포토그래퍼들끼리 장비를 고민하고 이제 페이전을 살까 아니면 DSLR을 살까 아니면 경쟁사 제품을 살까 할 때 옆에서 이제 아무래도 조언을 해주는 포토그래퍼 분들이 야, 그렇게까지는 너무 할 필요 있냐. 단순히 이게 이미지만 화소수만 늘려놓는 것이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원초적인 욕망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사진을 크게 뽑고 싶어하고 크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에 궁극적인 그게 무엇이냐라는 게 페이전이 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생함을 전달하는 커피 왔습니다. 이미지 화소수도 화소수지만 페이전이 그러니까 영업할 때 왜 페이전 카메라는 영상이 안 되냐.
미러리스가 안 나온다. 페이전 하면서 장비가 추구하는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카메라는 아니다. 판매자의 입장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아직까지는 철학이 툭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그냥 무조건 퀄리티거든요. 뽑아내는 퀄리티. 그러니까 모든 게 헤비해요. 가격이 일단 헤비하고 화소수도 헤비하고 카메라 자체 무게도 헤비하고 용량도 헤비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는 퀄리티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약간 공돌이 마인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거는 그만큼 부품은 가벼우면서 뭐 흔들림에 취약할 거고 장비의 내구성이 취약할 텐데 그러면은 어떤 포토그래퍼가 이 무거운 거 낑낑 짊어지고 산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어떤 퀄리티?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벼우면 여행 가기도 좋고 저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페이전이 타협하지 않는 그런 공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지는 페이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실장님들은 본인이 카메라를 들거나 본인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가끔 합니다. 실무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좀 더 작가, 좀 더 하이티어에 있는 그런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니까 실제로 해외에서도 디렉션 위주로만 활동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있으시고 시대가 변하고 특히나 뭐 디지털 카메라 사진 쪽, 특히나 한국의 사진 쪽 시대는 흐르지만 유행은 돌거든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중형 디지털의 또 카메라 업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아쉽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도전해볼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고화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본사에다 제안도 해보고 뉴스에서 본 건데 삼성에서 영화관을 자체를 스크린을 대형으로 완전히 디스플레이 자체를 영화관 그 백라이트 예. 백라이트 그거 뉴스 기사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페이전이 고화소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가 이 뭐라 그럴까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진의 출력은 우리가 뭐 잉크젯이든 인화든 크게 뽑아내는 미디어라는 게 인화지의 사진을 출력을 하는 거에 국한됐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실버 프린트가 있으니까. 되게 이제 고무적인 이들이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사진을 재현해내는. 그러니까 많은 영상 회사들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들이 타임레스 영상 같은 거를 우리 백화점이나 이런 가전 회사 보면 디스플레이 된 영상들은 타임레스 많이 보여요. 네. 그랬을 때 이제 8K 이상의 12K, 뭐 15K 뭐 이런 똑같이 영상에서도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요구하는 수요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코엑스에서 이제 사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인지 삼성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어떤 디스플레이 TV를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사진의 슬라이드 쇼를 해주는데 유명한 작가였어요. 외국 작가의 사진을 로얄티를 주고 이제 샀겠죠. 근데 사진은 필름 스캔한 이미지만 화면은 되게 큰데 사진이 뭉개진 사진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작품은 좋은데 용도에 맞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본사에다가 지금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양대 산맥이 삼성하고 LG인데 페이전에서 그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런 걸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뭐 신제품이 나왔거나 서로가 그랬을 때 뭐 LG나 삼성의 가장 큰 디스플레이에서 페이전의 그런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또는 페이전 신제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쉬웠던 측면이라 제가 좀 본사 차원에다 그런 걸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슈퍼준 갤러리라고 해서 제가 박서보 미술문화재단하고 당대 최고의 화백이신 박서보 화백님의 그런 작품들을 작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했거든요. 뉴스 기사에도 나오는데 그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전자입자 형태로 해가지고 직접 1억 5천만 화소, 5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뷰잉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미디어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고해상도 이미지가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설치되면 외국에서 관광객들 올 때 서울의 명소 남산타워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그런 걸 고해상도 이미지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계절이 바뀌거나 뭔가가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 것들은 고해상도 이미지로 포토그래퍼한테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야. 시장이 생기겠네요. 광고주인 뭐 한국관광공사나 인천공항에서는 능력 있는 포토그래퍼한테 일을 이번에 뭐 사계절에 찍어주세요 아니면 명소를 찍어주세요 이걸 고해상도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페이전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렌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이렇게 돌아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해상도 카메라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게 사진가뿐만이 아니라 제조사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 모니터 회사든 TV 회사든 그런 아웃풋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사이언스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직업병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 신사동에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신사역에 오시면요 지하철역에서 제일 반겨주는 건 아리따운 아가씨들이에요. 성형을 성형외과 광고 성형외과 광고 많죠. 그러면 직업병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 봅니다. 이 사진이 쨍쨍한 사진은 아 이건 디지털백으로 찍었겠구나. 근데 사진이 예쁘게 잘 찍은 사진인데 작은 사진이 너무 늘려나가지고 사진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의심을 해요. 아 이거는 DSLR로 화소수가 적은 걸로 찍어서 이런 것일까? 아니면은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관념이 없어가지고 줄인 사진을 키워놔서 그런 걸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요. 이미지 인핸서 같은 것들을 좀 잘 쓰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 저해상도로 찍은 것도 얼마든지 뭐 뻥튀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솔루션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라이트룸이 있다. 뭐 페이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라이트룸이 있다. 라이트룸에도 유료로 판매하는 프리셋들이 있어요. 이미지 인핸서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확대를 했을 때 뭉개진다든지 디노이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뭐 라이트룸이 있기 때문에 캡처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사가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데 독보적이면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특히 제가 그런 거 많이 느낀 게 저희가 닉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구글이 인수하면서 공짜로 풀었잖아요. 네. 그런 이후에 닉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버전업을 한다거나 지금은 이제 닉 소프트웨어가 DXO로 또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버전업이 되긴 하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그 이후에 좀 정체된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나온 건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전시했던 게 2005년인데. 그 당시에 사진을 보정하는 측면에서 포토샵으로 특수한 효과를 낸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웠는데 특히 인상사진관에서 필름의 그런 크로스 현상이라든지 그런 느낌도 낼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정하기가 좋았으니까 또 생산성도 있었고. 네. 뭐 대기업이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개발의 의지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지지부지되는 시장의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컴퓨터로 작업하던 것들이 많은 카메라가 모바일, 스마트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라우 파일이 아이패드 같은 이제 커다란 디스플레이에서 작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대가 변하는 그 과정 중에서 도태가 됐다면 도태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눈높이는 되게 빨라지는데 제조사들이 그거에 부응해서 그걸 빨리 맞춰주는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캡처원, 그러니까 페이지원도 좀 정신에 좀 차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다 유료로 팔려고 하고 외국에서 구독하시는 분들 있죠? 외국 계정으로. 예, 근데 한국에서는 구입해야 되는 이 지금 작품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부분도 본사에다가 제가 어필을 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정기 구독은 본사 서버에서만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한국의 KPS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IQ 시리즈에서는 지원이 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하고의 무선 테더링 그런 것들도 있고 캡처원에서는 카메라하고 유무선 테더링이 되는데 모바일 라이트룸은 그런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사실 소니 카메라라든지 캐논 카메라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쓰는 카메라 커넥트라든지 소니 이미징 엣지라든지 그런 카메라하고 쉽게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연동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그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문득 듭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케이블 프리를 선언하는 물론 IQ4도 무선 테더링이 들어갔잖아요. 와이파이 잡아줘가지고 데이터.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과시되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좀 하기에는 너무 느리겠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소프레스 한도를 띄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가구 스튜디오 갔는데 니콘 D5를 도입을 하셔서 이제 그 와이파이 트랜스퍼까지 사셨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캐논 거 그거 하셨다가 10대 보신 분들도 제가 옛날에 기억나거든요. 캐논 와이어리스 데이터 트랜스퍼 저 같은 경우에도 1DS 마크 3에서 사용을 했었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왜냐면은 그 당시에도 이 와이파이 세팅 속도가 느렸었고 라이브 속도 자체가 약간 딜레이도 있었고 물론 캐논의 프로그램은 나름 괜찮습니다. EOS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인데 카메라하고 컴퓨터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양방향에서 이미지나 셔터나 그런 것들 다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어서 사실 그게 니콘에서는 안 되거든요. 니콘은 캡처원하고 연결을 해도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니콘이 소니 센서를 활용을 하면서 이미징 프로세싱이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캐논이나 소니에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뭐 IP를 설정해야 된다, 뭘 맞춰야 된다, 그리고 뭐 신호가 끊겼다 이런 고민 없이 바로 카메라를 켜자마자 와이파이 신호 잡아서
한 장 찍었는데 3초 안에 떠오른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고 그 기술이 1년이 걸릴 것이냐 5년이 걸릴 것이냐의 문제인데 휴대폰도 우리가 처음에 뭐 와이파이나 3G, 4G, 5G 그런 부분들이 인간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원초적인 욕망이잖아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딩도 높이 올리듯이 속도도 더 빨리 하고 싶은, 그러니까 더 멀리서도 찍어서 빨리 떠오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조건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또 그 기술, 새로운 기술로 와 하고 몰려갈 거고 제조업체들이 서로 간의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랑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는 기업이 성공하겠죠. 궁극적으로는 와이파이 6 새로 도입이 된 그런 것들에 대한 라이센스라든지 퀄컴 쪽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칩셋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의 하락이나 아니면은 접근도가 높아졌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모빌리티한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긴 하겠죠.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초보 해상도 시장에 대한 변화, 촬영을 하고 그것이 소비가 되는 이미지의 플랫폼이나 마켓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시고, 근데 박무훈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그런 솔루션이 이미 다 전시나 상용화까지 가 있는데 사실 알려지지 못한 게 좀 아쉽다. 마케팅의 부재죠. 페이지형 카메라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아웃풋에 대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올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하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해상도의 니즈는 항상 존재한다. 1억 화소짜리 스마트폰이 나온 것처럼. 단지 페이지원이 가장 큰 심리적 방어는 뭐냐면 가격이죠. 그런 고해상도의 니즈나 이런 거에 요구에 부응하려면은 가격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상상을 뛰어넘는 가격대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중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0.1%의 퀄리티를 찾는 작가. 근데 그만한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진 작가가 몇 명이 되겠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 부분도 KPUS의 박무훈 대표님께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네. 고해상도 디지털 백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으시거나 체험을 해보시거나 렌탈을 원하시거나 개인 작업적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KPUS의 박무훈 대표님 꼭 찾아주셔가지고, 뭐 지금 페이지원맨으로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뭐 유튜브에서도 좀 동영상 컨텐츠들을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계시고, 다 채널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늘 파이팅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페이지원 본사에서도 좀 더 힘있게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좀 더 해달라고 요청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상도 디지털 백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거나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있으시다면은 KPUS의 박무훈 대표 꼭 만나 뵙고 문제점들이나 궁금증들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나 구독자 수에 목매지는 않는데 워낙 이게 정점에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수요도 적고 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원맨닷컴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중형 유저가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세블라드나 후지 GFX 1억 화소, 5천만 화소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마추어나 사진가분들께서 중형의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이제 페이지원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증대된 것 같고요. 단 한 명의 중형 유저라도 제가 이제 케어하겠다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힘이 되는 거? 블로그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페이지원 디지털 백에 대한 구형 카메라든가의 어떤 커넥팅 이슈나 에러들 같은 것들도 직접 다 해결을 해주시고 또 같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시는 모습들이 후발주자 카메라 영업맨들이 가지지 못한 사실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사진에 대한 열정이 아니면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밥도 사주시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찍겠다고 그냥 무작정 들고 나왔는데 준비 생각도 못했습니다. 말씀 나눠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제대로 좀 자리 마련해 주시면 또 즐거운 이벤트 한번 마련해 주시면 즐거운 이벤트 제가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